네, 2022년 4월 15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친이 쿠데타를 꿈꾸고 있습니다. 친이 쿠데타.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동훈 후보자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수완박 법안들 민주당이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보는 것은 힘없는 국민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민주당에서는 이 한동훈 씨를 향해서 오만방자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소통령답다. 즉 김현철 YS 정권 때 그 아들 김현철 씨가 소산으로 불리면서 2인자가 했었고, 노태우 정권에서는 박철원 씨가 황태자로 불리면서 2인자 했는데 한동훈 씨가 바로 윤석열의 2인자다. 그답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당선인이 신벽을 내세워 대국민 선제 타격을 했다. 북한을 선제 타격하자는 것에서 그렇게 반대한다고 하는 정권이 선제 타격이라는 단어를 써서 민주당을 선제 타격했는지 모르지만 국민은 선제 타격한 거 아니라고 난 보는데 이렇게 교묘한 말장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과 야합해 고위공직자 인사를 통제하는 검찰공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있는 바로 고위공직자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든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잖아요. 그럼 바로 공수처 공화국, 검찰공화국 만들다 실패한 게 문재인 정권인데 왜 이런 주장을 하죠? 어쨌든 좋습니다. 정의당도 검수완박 법안에는 반대한다고 해놓고 한동훈 씨를 후보자로 지명한 거는 대낙 활극이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면서 검찰개혁은 선택적 기소를 일삼아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검찰이 그거부터 자성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국힘당은 당연히 방탄으로 가고 있죠. 이 법률가들은요, 법조문을 보다 보면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논리싸움을 조금만 시간 주면 저는 조금만 시간 주면은 웬만한 사람들하고 논리싸움에서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뭐 제가 방송을 하고 글을 쓰니까 말 잘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말은 잘 못하는데 논리싸움을 한다면은 논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켜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수 있겠죠.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수사를 못 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뭘로 하느냐?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상설특검, 항상 특검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법안대로 행정부인 법무부에서 특검 만들어 가동하면 돼요. 이 대장동 사건도 그걸로 하면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안 해서 그렇지. 아주 참 야비합니다. 한동훈 씨가 기자들도 이걸 아니까 상설특검 문제를 딱 물으니까 검수완박법 통과시켜서 검찰 수사권 뺐으면은 당신이 장관 돼갖고 상설특검법 이용해서 특검 만들어 수사 몇 개 하면 되겠네. 이재명, 문재인 수사하는 거, 민주당 비리 잡는 거. 그랬더니 상설특검법 가동은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에 하나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게 또 난리가 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즉각 이걸 찬성했죠. 저는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과 우리 당의 입장은 일치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만든다면은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민주당이 172석, 180석이나 갖고 있으니까 상설특검법을 없애는 법안을 또 만들겠지만 그 전까지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쯤 되면은요. 저는 떠오르는 게 그 유명한 영국의 뭐라 그래야 되나 셰익스피어가 쓴 소설 중에 베니스의 상인 기억나십니까? 제가 논리싸움은 끝이 없어서 누구랑 붙어도 이길 수 있다. 어느 정도나 말씀드린 거는. 그 베니스 상인에 보게 되면 안토니오라는 주인공이 나오죠. 그가 유태인 샤일록한테 돈을 빌립니다. 사채업자죠. 돈을 갚지 못하면
살 1파운드를 떼어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돈을 못 갚게 됩니다. 그 살을 떼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을 알게 된 재판관이 명재판을 했다고 돼 있죠. 살만 떼어내라. 피는 안 된다. 그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이걸 명판결로 하지만 저는 이걸 궤변으로 봅니다. 아니 살을 떼어내면 죽은 데서도 떼어내면 피가 흐를 수 있는데 어떻게 산 사람에서 피가 안 나옵니까? 근데 이렇게 말장난을 해서 명판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검수완박법을 만들면 또 다른 상설특법법 말고도 다른 걸로도 원하는 정치적 수사는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법으로 막은 건요, 법으로든지 얼마든지 뚫습니다. 자, 검찰을 무력화시키면 경찰을 또 친위대 만들면 돼요. 옛날에 뭐 박정희 때 있었던 사직동 팀이라든지 뭐 경찰청 특수대 살리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법을 망기는 이 다수당이 이길 것 같습니까? 권력을 쥔 쪽이 이깁니다. 국회는 군인들이 총 들고 나는 쿠데타가 났을 때 성공하면 번번이 무너집니다. 왜?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칼자루 쥔 세력은 못 합니다. 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금 실세는 대통령이 있는 국힘일까요?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일까요? 잘 보십시오. 자, 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날인가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내자 당론으로 정하고 15일 날 172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해서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현재 이제 6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이미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민주당 정권이 만들어놨죠. 근데 그것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검찰청법 제4조에 4조 1항의 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걸로 검사가 수사해야 되는 직무로 규정해 놨는데 요거를 이 가항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를 대상을 아예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6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조항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에서 검경 수사권 조장한다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것도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있잖아요. 수사 지휘권을 없애고 경찰이 다시 좀 보안 수사해 와라 이런 식으로 부탁하는 쪽으로 바꿔놓겠다는 거예요. 뭐 등등입니다. 하도 뭐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근데 보안 수사는요, 이게 말장난이라는 겁니다. 요거 다시 해와요 하는 보안 수사가 수사 지휘 아닌 거예요. 이걸 나무라 그러나, 이거를 목이라 그러나, 이걸 물이라 그러나, 이걸 수라 그러나 뭐가 다른가요? 보안 수사하라는 거는 수사 지휘 아닌가요? 보안 수사는 되고 수사 지휘는 못하게 이건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깨진다는 겁니다. 이런 건.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뭘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이번 4월 본회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5월 3일 날 발표 대통령이 직접 시행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주장 중에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밖의 장애가 있습니다. 이제 법사위 통과하고 뭐하고 사법위까지 다 했으니까 본회의가 열릴 텐데 본회의에서 이걸 하려면 본회의를 주재하는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본회의 안에 상정을 해줘야 됩니다. 상정을 해야 찬반 투표를 하는데 상정을 안 하면 못하는데 이 상정의 주인공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걸 4월 28일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그 직전인 4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순방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5월 3일 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4월 28일 국회 통과시키고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를 하려고 하는데 국무회의 바로 열리기 전날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특이한 거는 이 박병석 의장 측에서는 일정은 못 바꾸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속 부의장이 김상희인데 김상희 씨한테 사회권을 넘겨라. 그럼 이 양반이 이제 상정을 해주면 되는데 박병석 국회의장 측에서는 사회권을 맡기고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고 있어요.
뜻밖의 문제가 생겼죠. 이 박병석 의장이 왜 중요해지는가 하면 작년 한참 여름 이 문재인 정권이 저 같은 사람이 몸담고 있는 언론기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박 의장이 이거 잘못 통과시켜 놓으면은 김영삼 제명했던 박정희 정권이 그 후 11.6 당하면서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평생 그 YS 제명에 앞장섰던 국회의원은 국회의장은 비난받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건 이름 더럽히기 싫은 거지. 내가 문재인한테 평생 충성할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강경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내 공무로 출장 가니까 나는 갈 거야 하는 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행동을 작년 여름 언론중재법이 올랐을 때 그가 여야 간에 먼저 합의를 해와라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합의가 안 되면은 상정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상정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넘어갔죠. 그게 통과됐으면 박병석 씨는 저희 같은 기자들 또 감정이 있어요. 계속 당하는 거죠. 바른 일을 했다고 하는 박정희 전두환도 평생을 당하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자기네가 만장일치로 밀어붙였지만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외국 순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양반이 간다 그러면 김상희 부의장한테 의장권을 넘기고 가라 그래야 되는데 이걸 만약 거부하면 강제로 하겠죠. 그럼 그 뭐예요? 박병석 국회의장의 권한을 빼면 친위 쿠데타가 됩니다. 이걸 민주당 강경파가 해낼 수 있을까요? 못 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못 해내면 5월 3일 참 새 대통령 취임하기 얼마 전에 4월 말에 이걸 못하면 야 민주당 꼴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친위 쿠데타를 꿈꾸고 있습니다. 할까요? 못할까요? 박병석과 민주당의 전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민주당 내분 어떻게 쪼개지는지, 독재 정권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하나 보는 좋은 현대판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